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았었는데요. 한국 시장도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음봉으로 조금 밀려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장 초반인 그런 상황들인데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목 상담과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과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는요, 샵 008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로 주시게 되면 제 관심 있게 대안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나가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검색창에다가요, 주식잔소리2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하단에 주식잔소리 방이 나올 겁니다. 그 방을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요, 유튜브 방송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마지막 주 들어서서 좀 괜찮을까 했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쪽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쪽만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쪽에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손실이 좀 크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북 쪽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신용거래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간원 종목들이 더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조정도 상당히 좀 혹독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특징주, 금요일 특징주로 좀 보게 되면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뭐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까지 근접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퓨전 데이터라든가 뭐 동부제철, 우선주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금요일 상장한 아모그린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상승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IT 쪽도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가 금일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아마존에 있어서의 반도체 부분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리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7조 원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부분들이죠. 어제.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주식 담당자분과 통화를 좀 해봤었는데요. 작년에도 뭐 이러한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던 일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디내믹스 체인지에서 전망을 했었던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전망을 했었던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저하고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 또한 마찬가지로 바뀌었죠. 상저하저, 올해 내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아래 하단 자막에 속보가 나가고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4월 10일 날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대북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 이런 부분들의 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3월 마지막 날입니다. 1분기 마지막 날.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에 또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 시장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것도 사실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어찌됐든 한국 시장은 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더 버텨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지수 빠져봤자 이제 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G를 통해서 좀 참여 방법이나 이런 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오프 채팅방도 있죠. 그리고 쉬는 날, 토요일 날 강연에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을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DSR 제강을 매수하셨네요. 5,28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DSR 제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280원이에요. 대북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됐었어요. 인프라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듯 했으나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북미 회담이 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했으나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뭐 속보에서 나왔듯이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 대북 쪽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들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5,280원이에요. 5,280원이면 주가는 좀 싼 부분들이 있어요. DSR 제강이 주당 자산 가치를 좀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약 9,000원대예요. 실적도 그냥저냥 괜찮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재무구조도 좀 괜찮고요. 배당은 조금 약하네요. 조금 버텨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미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라면 대북에 관련 그런 이슈도 분명히 좀 들어갈 논의의 대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그렇게 해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종목을 좀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한 5,5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조금씩 챙겨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옵티팜을 매수하셨어요. 14,8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옵티팜 한번 봅시다. 14,850원, 14,850원짜리 매수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 올라갔고, 둘 올라갔고, 셋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 N자형으로 빠졌는데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61선 자리대를 깨느냐 마느냐 이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탈됐습니다. 비중이 20%예요. 10월 달에 했으니까 3개월 차 보유예수는 풀렸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가 남았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 확인해 봐야 될 분들이 11,500원짜리대예요. 11,500원짜리대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자리대인 것 같은데 20% 거의 뭐 지금 손실폭이 20%가 조금 넘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아마케라든가 이런 일정이 이제 시작되죠. 아마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일정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자리대가 깨지는 이 자리대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자리대 대응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하고요. 주가가 지금 11,300원이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0,000원도 깰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11,300원 할게요. 좀 러프하게 11,300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500원권여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도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네요. 6,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볼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의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6,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제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매물대에 진입을 하니까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율주행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향후 몇 년 안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올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좀 기술력에 있어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조금만 더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을 좀 가고 있죠.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려다가 물린 것 같아요. 이거 상따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상따는요 리스크 관리 잘 때 잘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 비중도 30%예요. 향후 전망은 괜찮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얘가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냥 나온다라는 얘기. 주당 2,000원대 뭐 싼 것 같지도 않고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 매물대는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상따를 했던 만큼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6,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거예요. 6,000원 깨면 거의 10%입니다. 일단 절반 이상이라도 줄여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 위로부터는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전략, 그 정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62,500원에 55%네요. 포스코 케미칼 한번 봅시다. 2차 전지 쪽 섹터인데요. 지금 중국 쪽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아니죠. 전기차에 있어서 보조금을 축소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된다라고 해서 위축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인지 2차 전지 장비 쪽인지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장비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호황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 부분들로 인해서 밀린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날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 주가가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저점 자리대를 지금 위협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62,500원 자리대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시고요. 요 바닥 자리대가 확인이 되는지, 그래서 다시 돌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 21선의 방향성이 다시 우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아니면 좀 더 지켜보든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냥 관망으로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55,000원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1차적으로 다시 67,000원대에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전화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2주 만에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좀 4년 전에도 많이 혼나고 이제 좀 좋은 기업을 많이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좀 대형주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때 중국 그 SMC 엔진 상담할 때 그 중국 본토 주식을 사라고 하셔서 제가 중국과 관련돼 있는 헝숑그룹을 좀 알아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헝숑그룹이요. 네. 1,200원에 25%인데 수요일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매수하자마자 조금 꼬리가 달리면서 좀 내려왔는데 지금 약간 좀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예요? 25% 1,200원이요. 1,200원? 네. 제가 본토 주식을 하라고 한 게 한국에 상장돼 있는 본토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의 본토 기업 중국 주식을 그냥 사시라고, 중국식을 해외 주식을 하라고요. 그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었나 보네요. 아, 나 이게 안 되겠네. 응? 이게 좋아요, 회사가? 헝숑 제가 재무제표를 요즘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는데 헝숑 예.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2,000억 대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3,400억 대가 나는 기업이라 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어서 52주 매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52주 신저가도 찍고 지금 820원에서 1,600원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좀 급등락이 좀 많더라고요. 이 종목이.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1,100원에서 1,200원대를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옆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길래 좀 매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한다라는 거를 어떤 근거로 매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상승 패턴을 보이고 지금 빠졌다가 지금 옆으로 다시 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아니요, 기고 있는 그게 아니고. 자, 네. 본인의 생각이죠. 매집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 차트랑 이런 거를 제가 다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맞죠? 네. 네,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매집을 했다, 매집이 흔적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를 보면 하락 추세에 있고 뭐 1,100원에서 1,200원대에 매집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
부분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갖다 매집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네. 매집은 거래량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고 1,200원에 매수를 했어요. 1,200원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00원에 매수를 했으면 손절은 얼마에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매수가를 부분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지금 목표가는 매수가보다 좀 수익이 나면 매도할 생각이고 손절은 짧게 한 1,1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짧게 1,100원? 네. 그럼 그거 지켜요. 1,100원. 네. 그리고 말을 다시 바꿀게요. 내가 중국 본토 해외 주식을 하기 싫으면 네. 차라리 고배당주예요. 고배당주. 네. 가치주. 요즘에는 가치주를 하시고 네. 형성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예전에부터도 이 중국 쪽에 있어서는 조금 신뢰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다가 그냥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다시 또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밀린단 말이에요. 1,100원짜리 때 깨지면 일단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00원대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단기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1,300원대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고배당 가치주, 배당주 이쪽으로 이동해서 장기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엔진그룹 상담할 때 좀 이제 좀 잡주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종목 많이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형성그룹 재무제표를 보고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재무제표상 이게 이상한 게 없어 보이던데. 이상한 게 없는데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나 이런 게 잘못됐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원래 말을 끝내? 아닙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슈프리마에. 네? 슈프리마. 슈프리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8,600원에 30%에. 28,600원에 30%. 예, 앞으로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장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또 아침에 팍 올랐다가 또 밀리고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로는 종목이 어떻는가 싶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슈프리마가 어떤 측면에서 좋아 보이세요, 어머니? 질문 인식이 좀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종목은 괜찮은 기업을 고르셨어요, 어머니. 종목은. 일단 뭐 생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뭐 이런 쪽의 보안 쪽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앞으로 성장을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했거든요. 일단 보게 되면 꾸준하게 실적이나 매출이나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한 4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회사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단가가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요 자리대, 어머니가 매수하신 자리대가 예. 요 저항대예요, 매물대예요. 예. 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요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30%의 28,600원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6,000원짜리 때만 깨지가 않는다라면 네. 뭐 매수 수익 손실 보고 매도하는 것보다 뭐 수익을 보시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목표가는 한
한 전고점 자리 때 신고가가 지금 31,000원대거든요, 어머니? 네. 이게 올해 넘어가게 되면 얼마 정도 때까지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약간 한 36,000원, 37,000원? 예. 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모토닉요. 네? 모토닉. 모토닉. 네,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000원에요. 저기 네. 10%요. 10%? 네. 모토닉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어저께 샀는데요. 네? 어저께 방송 보고 샀거든요. 어저께 방송을 보고 사셨다고요? 예. 어느 방송을 보고 사셨어요? 아, 이 방송은 아니고 다른 방송입니다. 그니까 이렇게 되죠. 예, 목표가가 2만 원 정도 간다고 해서 샀는데 자꾸 떨어지대요. 14,000원에. 손절가 안 잡아줬어요, 혹시? 아, 손절가를 잡아. 손절가는 분명히 내 제시를 해드렸을 건데 어머니가 그걸 지키질 않은 거지. 제가- 빠지니까. 그렇죠. 그죠? 예. 14,000원에서 2만 원이면 이게 한 30% 몇 프로야? 10%, 20%, 30%, 40%, 한 43%를 먹을 수가 있네? 그 생각 때문에 매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드렸으면 목표가도 만약에 목표가가 2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럼 반대로 리스크 관리 자리 때까지도 제시를 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죠? 손절가 12,500원 했는데 제가 12,500원? 예. 손절가를 12,500원을 했으면 12,500원을 지키셨어야지 왜 안 지키셨어요? 그 말이에요. 이상하네. 자, 일단 좀 볼게요. 네. 모토닉이 어떤 회사예요, 어머니?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 제가 들었는데 저기 어머니 잘 안 들려요. 좀 수화기 좀 크게. 아, 여보세요? 네네.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수소차도 만들고 어, LPG 예. 차량 LPG, 관련된 예. 부분들도 있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럼 정부 정책주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럼 보자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14,000원 어머니 매수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요거 보면 요렇게 쌍봉이 보이시죠? 예. 쌍봉 보이세요, 어머니? 예. 예. 요 쌍봉 보이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1,500원까지 밀리면. 갖고 가실래요, 어머니? 아니 이제 제가 본전까지는 안 오더라도 최소한 좀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을 때. 예. 자, 어머님이 아셔야 될 거. 예. 실적이 좋으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고 예. 그냥 이슈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거를 뭐 개별성 종목이라든가 테마성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테마가 소멸이 돼버리게 되면 예. 다시 주가가 상승했었던 초반대까지 다시 빠지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 기반형 종목인지 아니면 테마성 종목인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어머님은 테마성 종목이랑 어머님 그 성향이랑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막 짧게 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어머님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절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어머님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을,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을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게 그나마 잘 하신 거예요.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가신 게. 그러니까 차후에 나중에 뭐 다른 방송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실적에 기반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지 아니면 테마성의 종목군들인지 그걸 어머니 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머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안 들으셨죠? 들려요. 저는 잘 들리는데? 그러면 일단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10%인데 이게 회사가 예.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나빠 보이진 않고요. 예. 올해의 전망치는 일단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3%대 배당을 일단 좀 주네요. 배당을 좀 주거든요. 재무구조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좀 버텨보세요. 아, 그래요? 만약에 어머니 이거 10% 갖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얘가 종목이 많이 빠져서 한 1,500원 요 자리 때까지 다시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10% 더 사세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500원 정도에 밀린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평단이 한 12,200원, 12,300원 요 자리 때까지 빠질 거예요. 요 자리 때까지 낮춰질 거예요. 예. 그러면 손실 안 보고 매도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500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10%를 더 하고 예. 그냥 이 자리 때까지 안 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15,000원 언저리 가게 되면 분할로 차익하세요, 어머니.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580원에 20%입니다. 1,58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광고 회사가 뭐 괜찮다고 나와가지고 어저께 매수했습니다. 어저께 매수하셨어요? 예, 예.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셨겠네요? 예, 예. 그럼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예. 우선 1,580원이면 약 한 3%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요 저점 자리 때 1,500원 자리 때가 이탈되면 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요 다음 자리대가 121선 자리대 요 1,450원 정도 대인데 예. 요 자리대에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밀려버리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중바닥으로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1,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약 한 1,800원대 예. 고정 때부터는 순차적으로 좀 차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일단은 문자 상담을 좀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좀 매수하셨어요. 8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40%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 일단 조금만 더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빠졌어요. 빠져놓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등이 나온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목표치가 좀 도달이 돼서 쉬었다가 가는 거거든요. 40%인데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들 7만 원짜리 때만 깨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가 부분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G전자도 나름대로 좀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이게 시장이 좀 뒤숭숭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건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LG전자도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금만 더 보유해보는 전략, 뭐 7만 원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좀 보유를 해보셨다가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투자증권이요. 하나예요? 한화예요? 한화. 예, 하나투자증권.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130원에 있는데요. 네. 40%요. 40%? 네. 2,130원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냐고요? 네. 왜 하도 사셨는데? 요새 안 가니까, 네? 모든 게. 요새 많이 안 가니까요, 모든 게. 2,100원에 40% 사신 거예요? 2,130원이요. 2,130원에 40%? 예. 하하, 좀 보자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증권사 쪽에 있어서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갖고 있으면 괜찮겠냐고요? 예. 얼마까지요? 저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죠? 예. 증권주는 저라면 하나투자증권보단 다른 증권주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뭐가요? 글쎄요. 일단 아니, 어머님이 증권주를 사보면 전혀 잘 안 가길래. 근데 길게 보고 사신 거예요? 짧게 보고 사신 거예요? 길게요. 길게 몇 년? 아니, 몇 년은 아니고요. 몇 년은 아니고? 예. 그럼 한 한두 달 그렇게 생각했죠. 한두 달? 예. 그럼 매도하고 딴 거 하세요, 어머니. 예. 그래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못 써야 될 거. 알았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에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예, 로보스타요. 로보스타.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로보스타인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TV 볼륨 줄여주시고. 예, 32,050원에 3만. 20%요. 3만. 32,050원에, 네. 예, 32,050원에 20%. 2,050원. 32,050원에 20%. 아버님. 예, TV 볼륨 줄이셨죠? 예, 줄였어요. 로보스타. 변동성 큰 거 갖고 네네. 계시는구나. 예,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죠, 이게. 예? 빠지니까 막 급하죠? 로보스타요. 그러니까 32,05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빠지니까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빠지니까 네, 급하죠? 예. 이게 왜 사셨는데, 이걸? 아, 왜냐면 정부에서 로봇 산업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실적이 이것도 한 80% 금년에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인데 가지고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네.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추격 매수를 하셨어? 아이, 나는 그래도 큰맘 먹고 네. 더 오를 줄 알고 오전에 샀는데 오후 되니까 그냥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일단은 보자고요. 뭘 봐야 되냐면 네. 첫 번째는 고점에 추격 매수를 했어요. 추격 매수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물대가 많은 곳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고요. 아, 예. 두 번째,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하셨다는 부분들이고, 예.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돼서 오늘 리스크 관리 자를 때를 오늘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아. 오늘. 예. 근데 다행인 건 거래량이 그나마 감소가 되면서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냥 여기서 팍 빠지는 것보다는 네.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한 27,000원대, 27,500원 뭐 그 자리대만 지지가 되게 되면 예. 다시 한번 3만 원대 위로 반등은 좀 나와줄 것 같아요. 예.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얼마큼 어떻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일단 3만 원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3만 원 얼마 정도까지 정하게? 3만 원? 그냥 3만 원요? 네. 그래도 2,050원이면 거의 한 7% 손실 보는 건데요.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 안 그래요? 이거 오늘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된다니까? 아, 근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리스크 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빠지니까. 그죠? 그럼 이거 26,000원까지 빠지면은 여기서 리스크 관리 했다가 다시 살래요? 그냥 갖고 계실래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이거 26,000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서 매도를 못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단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제 말 틀린 게 없죠? 예, 맞아요. 단기는 리스크 관리 할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이거 맞아요. 많이 빠지면은 이거 25,000원대, 24,000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거래량 없이 계속. 그냥 보게 돼도 눈에 보이는 것도 25,000원이에요. 이거 빠지는 거.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이라도 매도를 해야겠네요. 오늘 반등 나오게 되면 이거 241선 자리대가 27,800원 자리대예요. 아, 그래요? 요거 지지해주지 않으면 아마 27,000원도 깰 거예요, 이거. 아. 그렇기 때문에 27,800원이 반등 자리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27,800원까지 지켜주면 올라갈 수 있다고요? 거기 지켜지면 반등이 나오는데 예. 반등이 나와도 3만 원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 만약에 3만 원 안착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거 정고점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시장 상황이 예.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대응도 일단 짧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 뭐 나오고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반등 나오게 되면 3만 원 정도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이제 상담을 좀 맞추고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주식 잔소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요게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조금 다른 쪽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다가 다시 또 돌아올 건데 한 달이에요, 한 달. 다른 쪽 이렇게 잠깐 뭐 한다고 해갖고 해라 이렇게 그냥 해줬어요. 한 달 뒤에 다시 또 만나 뵐 건데 일단 종목군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좀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양ENG를 좀 볼게요. 한양ENG가 요 언저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에서 15,000원 요 있었는데 15,0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5,000원 밑으로. 그래서 지금 14,200원대 요 자리대에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좋아요. 일단 요 자리대 많이 빠지게 되면 아마 121선 언저리대까지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실적도 좋고 삼성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그런 이슈나 이벤트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고 좀 투자 마인드로 보신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다음 다른 종목은 좀 뭐가 있냐면 테스가 ICD가 있네요. ICD는 오늘 강보합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박스예요.
지금 요 10,000원 언저리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2020, 21, 22 이렇게 초호황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긴 관점으로 봤을 때 ICD도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중국 쪽과 삼성 쪽, 일본 쪽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헬스케어 쪽, 이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이 투자 삼성 쪽과 중국 쪽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이루어진다게 된다면 IC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보유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테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쪽이죠. 삼성 쪽에서 좀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아마존에 있어서 뭐 루머가 좀 돌죠. 뭐 AS, 뭐 이런 리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늘도 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테스 같은 경우도 조금 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다가 5%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다시 또 밀려 내려왔어요. 강보합권역에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워낙 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은 그다지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좀 괜찮아요, 보면. 그 대신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상승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잔소리는요,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랍니다. 3월 마지막입니다. 4월 달인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 예비치가 좀 발표가 될 거고, 그때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나올 때쯤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성장하는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주가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종목군들 보니까 참 많이 빠져요. 오늘 시장 자체가 수급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혹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코스닥 쪽이 양매도 나와주고 있고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연기금의 일부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좀 소음, 잡음이 좀 많아요. IT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그런 자본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와 IT 쪽 섹터가 잡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 후발주들, 장비주들이나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요 소음만 좀 잦아들게 된다라면 성장을 하고 있고 뭔가 모멘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 한 달 뒤에 5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